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에선 이번 주 화제였던 검찰의 전자정보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 법무법인의 AI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가 아닌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요즘 논란이죠. 네, 그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한 휴대폰 전자정보 이외에도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영장 범위 내의 디지털 정보만 보관하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는 삭제 및 폐기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뉴스버스 측은 검찰이 삭제 및 폐기하지 않고 대검찰청 서버에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 및 위법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별도 형사사건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죠? 검찰은 즉시 적법한 보관 절차라며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예규에 의하면 주임검사 등은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를 재현하거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이미지 파일을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전자정보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보관되고 있는 정보는 담당 검사를 비롯해서 누구도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절차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장된 정보에 대해서는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된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법한 증거 주장 등 증거 능력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당 논란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 전자정보만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술 문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자정보 전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저장하더라도 영장 범위 내의 정보만 복제한 후 전체 정보를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검찰의 전자정보와 같은 디지털 증거를 선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증거 능력 다툼 시 동일성 여부 판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예외적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을 통해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좀 다툼이 예상이 되고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이번 쟁점에 대해서도 위법성이나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 판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이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 이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법조계 동정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자, 요즘에 한 법무법인에서 AI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하죠. 그동안 사설법률 플랫폼이나 리걸테크 업체가 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고 네. 법무법인은 검색이나 법률문서 분류, 외국어 번역이나 포렌식 영역 등 주로 법인 내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법무법인에서 지난 20일부터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요. 네. 국내에서 이렇게 법무법인이 AI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다른 로펌과 달리 이 서비스는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률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챗봇이 이를 분석해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네. 해당 법무법인은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표방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AI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문제 질문을 준비한다면 변호사와 수준 높은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펌에서 이제 처음 나온 서비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해서 좀 소명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의 AI 법률 상담 서비스에 관해서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 표현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영가의 법률 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챗봇의 법률 상담 답변을 변호사가 최종 검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은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24시간 법률 Q&A로 수정하면서도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상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소명과 AI 법률 상담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향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AI 법률 상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AI가 법조계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AI 답변을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챗GPT 등 AI 챗봇이 답변해서 이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제공하는 환각 현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AI가 답변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가 1년의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AI의 답변을 변호사가 검수하지 않고 국민에게 바로 제공한다면 이런 환각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상담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직업과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법 쪽에 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하려는 시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변혁과 마찰도 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접점을 찾아서 좀 좋은 합의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